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 분석가 박현우입니다. 고성국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한동훈을 비롯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성국 대표 행보를 두고 이른바 윤계인이다, 윤계엄을 옹호했다, 계엄과 관련해 사과할 진정성이 있느냐 같은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국 대표는 입당하면 안 되고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괜찮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당에 들어오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단절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식인데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그러니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보수 정당이 아니라 보수라는 이름을 참칭한 패션 좌파들이 점령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보수는 보수인데 늘 남의 눈치만 보는 보수라니 이쯤 되면 장르가 코미디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일제히 기사를 내보내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저런 의지가 없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 극복 의지가 있느냐 같은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성국 대표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존재로 보이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성지순례처럼 여기고 다녀온 것을 자랑처럼 떠벌립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재명도 당대표 시절에 직접 출연했는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고성국 대표의 입당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기득권 세력,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에 영향력을 빼앗겼다고 느끼면서 생긴 적대감 때문입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야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성국 대표의 입당이 그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목소리가 늘어나면 불편해지는 쪽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동훈은 단기 진정으로 윤과 계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발표 하루 전에 고성국 대표가 입당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계엄 옹호,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상징 같은 인물을 공개적으로 영입하는 그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계인이라는 말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정신을 기리자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헌법과 국가를 지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이며 과연 누가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까? 각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는 괜찮다는 식으로 사람을 가려내는 태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작 위기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문지기 노릇만 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데 부정선거를 말하면 마치 보지 못할 것을 본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우파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고성국 대표가 과거 계엄 옹호 발언으로 방송에서 하차했다는 이유로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라 지지자와 당원을 위한 정당입니다. 고성국 대표가 들어오면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극복된다는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엄 극복이라는 말이 주문처럼 반복될수록 내용은 더 공허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절차에 따라 선포되고 국회의 권한으로 해제됐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절차를 지켜도 문제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차에 따른 해제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고성국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거나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연대란 공천 가능한 지역을 나누는 현실적인 협력이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공화진영 전체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지금 유튜브는 국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거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심을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전달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미디어와 정치 기득권이 유튜브의 정치권 진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성국 대표의 영향력과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의 중진들까지 나서서 입당을 우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은 결국 자기들끼리 영향력을 유지하며 한동훈 체제를 만들려다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윤리위원회 가동으로 다시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문제는 유튜브도 고성국 대표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을 정리하고 국민의힘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